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기자 질문에 고위 관계자가 대답한 형식이었는데요. 그 원래 외교적, 안보적 사안이 그렇긴 하지만은 이 발언 자체가 좀 되게 추상적이고 외교적이래 가지고요. 저도 해석이 좀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질문에 네. 뭐라고 답한 거예요? 그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28일, 29일이 이웃 일본 오사카에서 G20 회담이 있어요. 예.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거든요. 지난 4월에는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갔었지 않습니까? 예. 그 하노이 잘 안 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4월에 방미 정상회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북한이 뭐 별로 최근에 우리 쪽하고 접촉 자체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장을 뭐 크게 올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그때 이게 4월에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문 예. 대통령이 그 당시에 형식에 개의치 않고 어떻게든 만났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질문인데 예, 뭐라고 답변했어요? 예, 제가 또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공개를 못하고 만나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과 접촉은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네.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예. 그러면서 이 뒷문장인데 우리가 cautiously 옵티미스틱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 그렇게 영어를 썼대요? 그게 cautiously는 좀 조심스럽게, 예. 옵티미스틱은 이 낙관적이니까 예. 좀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게 그 오늘의 대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제 물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접촉 시도는 계속 하고 있다. 좀 조심스럽지만은 낙관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라. 이건 알겠는데 이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집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고위 관계자라고만 알려졌어요? 예. 근데 영어를 너무 쓴 건 잘못이네요. 그러게요. 알겠어요. 이게 어쨌든. 이분이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다음 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국빈 방문 가는데 거기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냐? 라는 질문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건 명확하게 답을 했어요. 네. 이 기자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은 자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9일날 북유럽으로 갑니다. 그렇죠. 6박 8일이에요. 예. 돌아오시면은 29일, 30일 날 그 일본 갔다가 가기 전까지 한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 일주일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일주일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뭔가 이제 좀 북한에도 명분을 주려면은 북유럽 갔을 때 또 예.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쪽이 뭐 그 오슬로가 노벨 평화상 이쪽이기도 하고 북한의 공관도 있고 좀 중립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예. 거기서 우리가 뭔가 북한이 그래도 조금 바라는 이야기를 하면 북한이 화답하는 식으로 예. 그림이 가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기자들은 그렇게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질문을 한 건데 또 이분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그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계획 없다. 그럴 그렇게 계획은 단언을 없다. 한 거니까요. 네. 예. 그런데도 cautiously하게 optimistic한라고 본다. 네. 어렵네요. 이건 뭐 그렇죠. 시점상으로 봐도 그렇고 남북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그렇고 또 날짜로 볼 때 한 일주일 상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할 때는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인데 그러니까요. 예. 대답이 cautiously optimistic으로 나오니까 이거 뭐가 있나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다른 외교안보 관련 이야기도 있었어요? 지금 미중 갈등 워낙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미국의 군 대장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최근에 우리 국내 행사에서 좀 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웨이 장비에 대해 가지고 예.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화웨이랑 거래하지 말라. 예. 사실상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한미 군사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우리나라에서 5G 네트워크 사용 비율은 10% 미만이고 아직은 10% 미만이고 군사 안보 통신망과는 확실히 분리돼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 근데 이것은 이 고위 관계자가 좀 알면서 동문서답을 한 걸 거예요. 네, 어차피 네. 군사망하고 그 일반망하고 분리돼 있는 건 맞는 것이고 오지는 그런 건 맞는데 하지만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안전성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화웨이 쓰지 마라. 그런 거죠. 사실은 그 내용일 거고
지금 뭐 LG U 플러스 같은 데는 5G 통신망 구축하면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답하기 곤란한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 총리실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TF를 꾸린다 예.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네요. 미중 간의 특히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한쪽 편만 들기가 좀 애매한 그런 요 상황이에요. 직전에는 중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방한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잘해라 뭐 이런 예. 말을 하고 갔거든요. 그나저나 미국 입장은 지금 북한 문제보다 중국하고의 그 싸움 이게 더 큰 이슈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G20에서도 결국은 뭐 그런 이슈가 막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또 시진핑 주석도 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뒷코너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입장에서 뭐 대만도 국가다. 뭐 이런 이제 언급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중국이 특히 그 문제에서는 엄청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그 중국계 연예인이 대만 이런 이야기 했다가 중국 네티즌들이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해가지고 사과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대만을 국가 목록에 표현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한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월에 외교 정국에서 북한 문제 그다음 중국 문제 이 두 가지 난제 원래는 이제 일본하고 문제도 어렵지 않나 봤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뒤로 밀린 뒷전이고. 격이 됐어요. 예. 네. 어렵습니다. 이래저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